웨딩홀 비용 30만 원. 총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결혼 준비 비용이 4천에서 5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가정 가구 그리고 신혼여행까지 포함한 거예요. 이제 저희의 경우에는 결혼 준비 비용이 1,400만 원입니다. 우리 신혼여행에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열매입니다. 인자씨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평균적으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결혼 준비 리스트와 비용,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결혼 준비 관련한 리스트와 비용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드리려고 해요. 결혼 비용이 사실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평균에 맞춰서 한다고 해도 요즘 결혼식 비용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비용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겨우 한 번뿐인 그 순간 때문에 몇 달 내내 일해서 버는 돈을 다 버리기는 아깝지 않나요? 그래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진행한 비용을 한번 알려드리고 비교를 한번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경우는 알다시피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혼식 관련된 비용 같은 거는 비교적 최근에 제 주변에 결혼하신 여러 명의 분들께 문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고요. 근데 이 비용이 되게 빈익빈 부익부가 되게 커요. 그래서 천차만별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호텔이나 이런 데서 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황금 시간대 그리고 성수기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비용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관공서라든지 회사에서 지원해주거나 하는 그런 저렴한 예식장에서 정말 후다닥 올린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비용은 훨씬 더 저렴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게 사실 내가 결혼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래도 하객들도 오고 손님들도 초대하는 자리잖아.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중간은 하고 싶을 것 같거든? 예를 들어서 식사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먹을 만한 뷔페를 제공하고 싶고 또 시간대도 하객들이 오기 좋은 시간에 사실 잡고 싶은 게 현실이고 나도 솔직히 그럴 것 같거든? 장소 같은 경우에도 촌스럽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그런 데가 이제 비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위아래로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의 그런 사례는 조금 제외하고 그래도 평균적으로 나 그래도 이 정도는 무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큼직하게 몇 가지로 나눴는데요. 일단 먼저 웨딩홀 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웨딩홀 비용 안에는 이제 식사값, 그리고 대관료, 그리고 꽃값, 그리고 사회자나 연주 그런 걸 세팅할 것인지 그런 거 등등등 이런 거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이제 2천에서 3천까지 이렇게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요. 근데 이 웨딩홀 관련 비용은 그래도 축의금으로 회수가 많이 된다고들 하잖아.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큰 걱정은 없으실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완벽하게 가능하려면 부모님이 아직 현역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던가 오는 하객 수가 많아야지 사실 딱 퉁쳐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내가 더 예쁘고 더 화려하게 좋은 데서 하고 싶다라는 좀 마음이 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비용이 나가기는 하겠죠? 요새는 근데 또 식사값이 되게 많이 올랐대. 그치, 예전에는 그래서 축의금 비용도 인당 5만 원 정도 무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러면 약간 눈치 없는 그치. 거고 10만 원 내야 되잖아. 맞아. 그런 걸로 봐서 확실히 많이 오른 것 같아. 맞아. 한 7만 원? 그 정도에서 시작을 한데 먹을 만한 거는. 그러니까 저렴하고 좀 가성비인 게 5만 원대인 거고. 근데 저는 사실 웨딩홀 비용은 축의금으로 퉁쳐서 딱 상쇄된다고는 하지만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 왜냐면은 그래도 그 긴 기간 동안 내가 결혼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 노력이 있지. 그치. 노력 비용이 있잖아. 내가 거기 가서 식장도 알아보고 상담도 하고 그런 정성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것도 다 비용이라고 조금 생각해. 반면에 저희는 결혼식은 안 했지만 대신에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만 초대해서 가족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이제 간단하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제 식사 비용은 부모님이 주신 100만 원으로 대신했었고 선물은 간식으로 대추야자 세트를 준비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게 대략 3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희 웨딩홀 비용
저희의 그 결혼식 안 한 비용이 이제 3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은 스드메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다 친구들마다 그 스드메 비용이 너무 달라서 내가 이거 통계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한 300에서 500 사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어떤 친구는 되게 절약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쓰긴 했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꾸미는 비용을 아예 거의 안 쓴 거지. 그러니까 뭐 스튜디오, 그리고 드레스, 그리고 메이크업 비용을 이제 줄여서 스드메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근데 이거 하실 때 그 기본 비용도 있지만 추가 비용이 반드시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헬퍼 이모님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헤어 변형하는 거? 그게 요새는 또 유행이래. 그래서 그런 비용들도 있고, 스튜디오 촬영도 그냥 뭐 사진 촬영하고 땡이 아니고, 이제 앨범 구성하는 것도 이제 비용이고, 뭐 원본을 어디까지 어떻게 받을 건지 이것도 다 비용이더라고. 그리고 뭐 드레스 같은 것도 입어보는 것도 다 비용이에요. 또 더 예쁜 건 이제 뭐 블랙라인, 뭐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거기에 대한 뭐 입는 비용이나 뭐 빌리는 비용 같은 게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이제 300에서 500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예식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빵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신부가 준비를 했으면 신랑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신랑 예복은 맞춤을 많이 하더라고. 뭐 대여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맞춤으로 이제 이거는 진짜 가격이 완전 다 달랐어. 진짜 저렴하게 하면 뭐 70부터도 시작할 수 있고, 진짜 비싸게 좋은 원단 써서 하는 사람들은 몇백까지도 쓰더라고. 그리고 뭐 청첩장 같은 것도 이제 사실 기본으로 하면은 10만 원 아니면은 하는데, 내가 조금 더 예쁜 거 이제 누가 보여주잖아. 그럼 그거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가격대가 100만 원대까지 진짜 다양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2, 30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면 본식 스냅은 아직 지금 얘기가 안 나온 상태예요. 스튜디오 촬영이랑 본식 스냅은 또 달라. 결혼식 하는 날 그 사진 기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다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영상, 내가 영상 남길 건지 그런 것들은 거의 필수고, 이것도 이제 뭐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퀄리티를 낼 거고, 뭐 액자는 어떻게 맞출 거고, 이런 거에 따라서 진짜 100에서 뭐 500까지 되게 다양해. 이제 어머님, 아버님, 혼주 관련된 그런 뭐 헤어, 메이크업, 어머니들 한복, 아버지 양복, 이것도 비용이 되게 자잘하게 또 추가가 되더라고. 그래서 뭐 메이크업 비용 같은 거 뭐 30에서 뭐 100만 원 사이 이런 식이고, 뭐 한복 대여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예쁘고 괜찮은 거 빌린다 하면 70만 원에서 뭐 120만 원까지도 쓰는 것 같고, 아버님들 정장은 이것도 대여였나? 아무튼 이것도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저희는 당연히 빵원이었죠. 예. 그래서 결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비용이 되게 많아. 뭐 결혼식을 해서 내가 축의금으로 퉁친다고 해도 내가 이것들을 다 준비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되게 많은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결정하고 고르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하는, 대신해주는 사람이 이제 웨딩 플래너라고 있어. 그치. 그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비용이 발생하겠죠? 결혼식만 한다고 결혼 준비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상견례는 했었는데요. 식사 비용, 그리고 부모님 꽃다발 선물 드렸었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많이 하는 경복궁, 사포로 이런 데서 했었고요. 6인 해서 40에서 5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곳은 엔타스 상품권이라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사면 10만 원짜리를 9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꽃다발 준비해서 10만 원 추가로 나왔고요. 그래서 총 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단 예물, 이거는 정말 케바케고 천차만별이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요새는 거의 안 하는 게 추세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당연히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포즈 비용을 들 수 있는데요. 요즘은 예단 예물을 안 하는 대신에 프로포즈 핑계로 여자분들은 그치. 가방, 남자분들은 시계, 서로 이런 거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보통 가방이나 시계 각각 한 300만 원 정도씩 잡아서 600만 원 정도 쓴다고 봅니다. 이것도 넘어갔지. 저희는 안 하고 둘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반지는 종로에 가서 하면 싸긴 하지만 브랜드로 많이들 하고 싶잖아요. 브랜드로 하면 그래도 500에서 한 그치. 700만 원 정도 맞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결혼 반지도 아직 안 했습니다. 빵원입니다. 뭐 한 게 없어.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만 한다고 끝이 아니야. 너무 많아. 아직 안 끝났어.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최근에 알아본 정보로는 발리를 가거나 이제 발리가 유행이야 지금 보니까. 그리고 뭐 하와이 제일 많이 가고 칸쿤도 가끔 가시는 것 같고 아니면 유럽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발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혼여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좀 예쁜 데서 묵는다. 내가 호화스럽게 묵는다 하면 그래도 600만 원대는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와이나 칸쿤 그리고 몰디브 이런 데는 일단 1000만 원은 드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유럽 여행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긴 해. 뭐 싸게 가면은 800도 갈 것 같긴 한데 유럽 여행도 사실 기간을 좀 길게 가고 다양한 국가 가면 1000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본 몰디브를 예약했거든요. 저희는 뭐 결혼식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거라고는 이제 상견례랑 이제 신혼여행 예약한 거 이거 딱 2개예요. 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를 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후회가 없는 게 결혼식 비용은 너무 아까운데 이 신혼여행에다가 쓰는 돈은 솔직히 안 아깝거든. 나는 우리 둘만의 추억을 만들고 싶고 거기다가 내가 막 1000만 원 태울 돈으로 차라리 내가 오빠랑 뭐 여행을 가서 되게 좋은 곳에서 긴 기간 동안 뭔가 추억을 만들고 올 수 있는 거? 난 그게 솔직히 더 좋을 것 같거든? 뭐 내가 한두 시간을 하기 위해서 그 큰 돈을 태우느니 솔직히 이게 더 나은 거잖아. 그래서 나는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낭비라고 생각해. 그리고 가정가구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금. 아니, 결혼만 하면 땡이 아니잖아. 그치,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니까 살아야지. 어디서 살 건데. 어디서 살지 집도 지금 얘기 안 나왔지. 가정가구도 얘기를 시작도 안 했어요. 풀세트로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야 되잖아요. 뭐 대단히 특별한 가정가구를 사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다 뽑으시면은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사용을 하게 되실 거고 뭐 세탁기에 건조기 세트로 많이 사시잖아. 그것만 해도 요새 이미 300 깔고 가는 거야. 그리고 뭐 냉장고도 예쁜 거 사면 그것도 이제 300 정도 깔고 가고 지금 뭐 2개, 3개 했는데 벌써 600 깠잖아요. 진짜 1,500에서 2,000 쓰는 게 그냥 우스워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취를 둘 다 했기 때문에 그때 쓰던 물건들 다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새로 구매한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합치면서 새로 산 거는 뭐 냉동고 작은 거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인가? 그거 있고 로봇 청소기 40만 원. 그리고 기역자 행거 옷 걸어 놓을 거 60만 원. 그리고 TV 큰 거 해서 100만 원. 해서 다 해서 250 정도 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저희가 이미 다 자취를 할 때 쓰던 물건들이라서 추가적으로 구매한 게 사실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 자취를 하던 사람들도 그거 다 버린다? 버리고 막 새 거 사서 쓰려고 그래. 근데 멀쩡한 건데 그냥 쓰세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내 생각에는 그게 그거고 작동되면은 솔직히 다 똑같은 것 같아. 쓰고 있던 멀쩡한 가전제품, 가구들, 뭐 숟가락, 젓가락 버리시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결혼 준비 비용이 4,000에서 5,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웨딩홀 이거는 축의금으로 퉁쳐서 저희가 빼서 나온 결론이 지금 4,000에서 5,000이에요. 물론 이제 결혼식 비용만이 아니고 이제 가정 가구까지 포함한 그리고 신혼여행까지 포함한 거예요. 이제 저희의 경우에는 결혼 준비 비용이 1,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근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하면은 이 금액 차이 뭐 2,000, 3,000을 되게 작다고 느낀다? 왜냐면 내가 큰 돈을 막 쓰니까 그 차이가 안 난다고 느끼기 시작해 갑자기 사람들이.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집은 제외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거주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럭저럭 괜찮은 신축 아파트 전세를 신혼부부들이 많이 선호하죠.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 전세 편차가 매우 크지만 대충 한 3억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저희처럼 미래의 투자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바짝 조일 준비가 되었다면 이 부분에서 되게 크게 절약할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빌라 월세이고 지금 거주 중인 곳의 보증금은 이제 3,000만 원입니다. 월세는 한 달에 59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공과금까지 해서 내면은 60만 원이 좀 넘기는 하는데
보증금을 내가 전세금으로 깔고 앉고 있는 것보다 그걸로 집을 차라리 사시거나 뭐 재테크를 하시거나 하세요, 차라리. 되게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면은 어떤 분들은 아마 맞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아니 이게 이렇게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의 통계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결혼 준비 비용을 많이들 걱정하잖아. 뭐 요새 그런 예식 비용도 많이 올랐다 그러고 식대도 많이 올랐다 그러고 그래서 막 축의금도 10만 원은 기본이다 하는 세상인데 그 결혼에 평균 맞추기를 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은 사실 내가 이 평균보다 조금 못되게 하면 되게 절감을 많이 할 수 있거든. 근데 결혼에 대해서 내가 선을 여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결혼이 어렵게 느껴져요. 만약 저희한테도 이 결혼식 비용을 정말 막 4천, 5천을 들여서 하라고 한다면 솔직히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뭐 신혼여행, 상견례, 그리고 가정가구도 정말 필요한 것만 극소량만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전체 그 행사에서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는 뺄지를 고려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결혼을 이렇게 우리가 딱 봤을 때 결혼식을 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결혼식은 진짜 극히 일부분이에요. 결혼식은 너무 빙산의 일각이고 내가 이 집, 우리가 같이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문제, 그리고 이 보금자리에 물건을 채우는 문제, 그런 것도 정말 커요. 그리고 제일 더 중요한 거는 뭐 2세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둘이 앞으로 미래를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 건지 사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빙산의 일각 같다 그래야 되나? 거기에 너무 내 시선을 다 뺏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요즘은 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라서 오히려 우리 신혼여행에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러네. 맞아. 너희들 뭐 그게 아낀 거냐. 그치.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 있을 거야. 그치. 맞아. 그런 분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그동안 모았던 목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뭐 앞날이나 저희 미래에 투자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하는데 거의 대다수의 비용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보다 더 심하게 뭔가 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아요. 네, 저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안녕. 좋아요 부탁드려요.